(992번)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구슬 5개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구슬 1, 2, 3, 4, 5가 적힌 카드가 구슬이 있어요. 구슬을 하나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시행을 3번 반복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1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그때 공에 적힌 숫자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하자. 그때 A 플러스 B, C가 짝수가 되어주세요. 자, 우리가 자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이러셨어? 야, 너 감기야? 근데 목에 벌써 목도리를 두른다고? 안 더워? 아, 약간 그래요. 어서 와요. 나 뭐 쓰려고 나라고 했지? 나열해서 홀수 짝수 같은 거 맞죠? 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9의 배수 이런 거 만드는 거 설명했었고 그치? 4의 배수 빠뜨렸네. 어쨌든 그리고 홀짝 구분하기도 했었어. 그 다음에 더해서 홀수나 짝수 만들기라던가 혹은 3의 배수, 뭐 4의 배수 이런 거 만들기도 했었어. 그 다음에 곱해서 홀수 짝수도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다들 기억하고 있나? 이 내용들. 나열해서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빠뜨렸는데 4의 배수, 5의 배수, 9의 배수는 외우라 그랬어. 그쵸? 뭐 2의 배수는 짝수랑 같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홀짝 구분하는 게 뭐야? 나열해서 1의 자리가 홀수냐 짝수냐로 결정하는 거죠. 2의 배수도 마찬가지. 3의 배수는 나열했을 때 만들어지는 모든 자리의 자리 숫자들을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 뭐 4의 배수는 마지막 두 개의 자리 수를 가지고 통째로 두 자리 수를 가지고 4의 배수냐 아니냐. 앞에 뭐 어떤 수가 나열되든 뒤에 12로 끝난다? 그러면 4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해서 홀수 짝수는 내가 홀수가 몇 개 더해지니 홀수가 홀수에 더해지니 홀수가 짝수에 더해지니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고 이 녀석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세요. 더해서 4의 배수가 되세요. 라는 녀석은 더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떤 놈인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나머지가 1인지 2인지로 먼저 분류한 다음에 어떤 녀석들을 더할래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 너희들 질문한 것 중에 일단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말로만 설명하는데 그렇게 다들 풀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4의 배수는 마찬가지야. 더했을 때 4의 배수가 되어주세요 라는 거는 더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 원래 있는 수들 있지. 뭐 숫자 카드면 카드, 공이면 공. 걔네들이 역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는지 나머지가 1인지 나머지가 2인지 나머지가 3인지로 먼저 싹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각각 어떤 것들을 더하면 되니를 고민을 하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곱했을 때 홀수 짝수는 뭐 말 그대로 홀수는 모두 다 홀수 짝수는 적어도 하나 짝수. 자 가자. 뭐를 이루고 있네요? 덧셈을 이루고 있네요. 그러면은 짝수가 되고 싶다. 그럼 뭐야? A가 짝수일 때 BC가 짝수면 되고 또는 A가 홀수일 때 BC 곱한 것도 홀수면 된다. 그치?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다? A는 반드시 짝수가 나오고요. BC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BC 중 C 어디 갔어? 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 아, 왜 자꾸 빠뜨려? 짝수. 그 다음에 요 녀석은 A가 홀수일 때 BC도 모두 다 홀수. 이렇게 풀어주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어떤 문제를 합해놨어. 더해서 짝수가 되는 문제랑 곱했을 때 홀수 짝수 되는 거랑 합해놓은 문제네요. 맞나요? 가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녀석 A로서 가능한 것은 뭡니까? 그냥 짝수니까 두 개입니다. BC로서 가능한 것은 뭐예요? 아,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아, 그 말은 뭐야? 전체 만들어질 수 있는 5 곱하기 5 중에서 둘 다 홀수가 나오는 3 곱하기 3은 제외해 주세요. 그게 BC를 고르는 거고 A와 BC는 같이 골라야 되죠. 여기도 곱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A로서 가능한 것은 홀수니까 몇 개? 세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BC는 모두 다 홀수가 되시오. 뭐예요? 3 곱하기 3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로 연결. 대현이 서희대슨? 예, 끝. 승훈이 질문 더 있으면 질문하시고. 알았죠? 오케이. 1029번, 1031번. 성이 되나요? 승훈이 근데 왜 늦었어? 뭐라고? 신호등. 두 번 놓쳤어요. 어디서 빨리 나왔어? 집에서 빨리 나왔다고? 왜 이렇게 늦었어? 그 신호가 그렇게 기나? 어딘데 집이 너? 14단지가 어디야? 내 세종을 아직 잘 몰라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요. 이거 지워도 돼요? 간다. 14단지. 어느 14단지? 근데 14단지도 14단지 나름 아니야. 아름동에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범지기 14단지도 있는가 하면 저기 가락마을 14단지도 있지 않아? 아니야? 아, 그거 몰라? 모르겠다. 자, 어제 가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아야.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 5 이하 또는 10 이상. 아까 뭐였어, 내가? 더했을 때 몇의 배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더했을 때 이번에는 그냥 쉽죠? 5 이하, 그냥 10 이상이니까. 그런 계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시오는데, 내가 마플 시너지 서술은 풀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이거 보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이런 순서로 구해야 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실제 학교 문제들은 대부분 이 단계를 안 줍니다. 그래서 먼저 서술형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보고 본인이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 내가 항상 얘기하는 스토리 짜기, 한글로. 그리고 나서 그 내용과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당연한 거죠. 합이 5 이하까지 동그라미 쳐야겠네. 합이 5 이하가 되는 거를 먼저 찾은 다음에 합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찾아가지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예요? 둘이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 순서로 설명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뭐 하자? 눈의 수의 합이 5 이하인 거랑 10 이상인 거를 각각 구해서 더하자. 물론 여사건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합이 전체 주사위 두 개니까 결국 뭐야? 2부터 10위까지밖에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5 이하에서는 합이 뭐뭐뭐 나올 수 있어? 2, 3, 4, 5 나올 수 있죠. 10 이상이 되는 거 뭐뭐 나올 수 있어? 10, 11, 12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해봐야 2부터 10위까지밖에 안 되니까 전체 경우에서 36개에서 합이 6, 7, 8, 9 4가지를 계산해서 빼자. 이것도 좋은 풀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왜? 6건을 하면은 딱 4가지만 계산하면 되잖아. 전체 굳이 치자면 5가지. 근데 이거는 지금 몇 개? 7개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혹시 6건을 생각하는 사람들 잘 했어요. 알았음? 근데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자, 뭐다? 합이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다 가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1 더하기 1 3인 거, 1 더하기 2, 2 더하기 1 합이 4인 거 1, 3, 2, 2, 3, 1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1, 3과 3, 1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합이 5인 거 1, 4, 2, 3부터 해서 4, 1까지 가겠지. 끝. 몇 가지 나와요? 1, 2, 3, 4 더하니까 10가지 나옵니다. 1단계 답은 그래서 10가지. 그 다음에 합이 뭐인 거? 10, 11, 12인 거. 얘 뭐예요? 4, 6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5, 6, 4. 합이 11인 거. 4, 7 없으니까 5, 6, 6, 5. 두 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얘는 6, 6. 몇 가지? 6가지. 됐죠? 그래서 답은 더해주면 몇 가지? 16가지. 알았음? 어때요? 정말 쉽죠? 너는 왜 늦었다고?
혹시 너 학교가 그러네 두루네. 그래. 태식이 지각 18분에 왔어요. 18시 18분에. 찌릿. 어이 그래요. 가자. 다음 29번. 저기 태욱이 혹시 앞에 유형별 질문이 지금 한 개인가밖에 안 나왔거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추가로 하세요. 네. 이 얘기를 내가 수업할 때마다 두 사람한테 하는 거 같네. 지훈이랑 태욱이. 일로 와. 그만 늦으세요. 일로 와요. 29번. 나도 배고파요. 그래. 뭐 하루 종일 일과가 있는 너네랑 비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 요새 학생들 너무 바빠. 그렇지 않냐? 좀 나도 물론 고3 생활을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고등학생들 참 불쌍한 것 같아.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냐? 아침 8시쯤부터 일과가 시작돼서 저녁 밤 10시까지 일과를 하잖아. 그지? 좀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이긴 합니다. 엄마 아빠랑 많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시간인데 그런 나이인데 가끔씩 좀 그런 생각이 들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승훈아? 엄마 보고 싶은데 맞지? 집을 나와 있는 시간이 거의 14시간 정도 되잖아. 24시간 중에. 좀 안타깝긴 합니다. 10시에 바로 끝마치자마자 집으로 가는 학생들은 또 다행인데 이 중에 또 독서실 가는 사람 손. 학원 끝나면. 아, 그런 사람은 없어? 열정이 부족하구나. 승훈이 왜 웃어?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중3 때 예비고1이죠. 모의고사, 수학 모의고사를 쳤을 때 1학년 선행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쳤을 때 50점 막 54점, 56점 받아가지고 엉엉 울던 애가 하나 있었어. 54점, 56점. 50점대 어쨌든. 얘가 고등학교 가서 일단 성균관대를 갔어요. 그래서 반수를 해가지고 연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좋은 학교를 갔죠, 굉장히. 얘가 고1, 고2, 고3 때 무슨 생활을 했냐면 나랑 비슷한 생활을 했어. 내 생활 얘기도 했었지. 내 얘기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예를 들어줄게. 지금 21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올해고 반수해서 올해 연세대죠. 신입생. 그러니까 21살이지. 작년에 성대. 얘가 고1, 고2, 고3 때 학원을 끝나고 나면은 항상 2시나 3시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간 친구가 있어.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매일. 얘가 그때 독서실 이름이 뭐였지? 작심이 아니라 뭐였지? 오투? 아닌데? 독서실 좀 유명한 브랜드 뭐 있지? 두 글자짜리? 작심 말고. 해야 알지? 그지? 아, 뭐 있지? 아무튼 무슨 두 글자 독서실이 있어. 전국 단위로 체인점 도는. 우리는 여기 공부했신 그 강성태 독서실 말고 나도 못 봤는데. 어쨌든 그 독서실이 전국 브랜드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이 독서실 브랜드들마다 이용 시간을 조사해서 학생, 미성년자부 1, 2, 3등. 그 다음에 성인부 1, 2, 3등을 쪼개가지고 누가 유리한지 나도 모르겠다. 쪼개가지고 상품을 주는 거여서 얘가 1등을 했어. 그때 에어팟 프로인가? 받아갔거든. 매일마다 이 생활을 하니까 1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열정을 불살라 보세요, 여러분. 알았죠? 나는 뭐 지금 우리 반은 뭐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좀 아쉬운 애들도 있지만 나는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내 기준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못해도 괜찮아. 대신에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죠, 성원 씨? 승훈 씨? 미안해요, 자꾸 헷갈려서. 승훈 씨, 그죠? 아씨,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 가자. 사과, 배, 귤. 사과와 배와 귤 세 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이 6개의 과일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과도 2개, 배도 2개, 귤 2개 있으니까 뭐 2개 고를 때, 4개를, 6개 중 4개를 고를 때
배, 둘, 규, 둘 이런 건 가능한데 뭐 배, 넷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치? 어쨌든 4개를 선택해서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지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구해보세요. 가자. 얘들아.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2개씩 받냐? 그거는 모른다 그치? 맞죠? 받는 사람들은 1개도 못 받는 학생이 없다고 했을 뿐 반드시 2개를 나눠주세요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3개, 1개, 그리고 2개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맞죠? 자, 근데 그 3개의 과일을 받는 애가 예를 들어서야 어떨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지. 같은 과일 2개 받고 그리고 얘네들이 BC 받을 수도 있고 BB 받을 수도 있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일단 A가 같은 과일 받는 것 중에는 이게 다지. 맞죠? CC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은 과일, 다른 과일이라고만 생각할게. 어차피 A, B, C가 무슨 과일인지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꼭 A가 같은 과일을 받아야 되나?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6개 중에 4개를 고를 때는 A, A, B, C거나 A, A, B, B만 가능하지. 맞죠? 같은 과일을 반드시 2개는 들어가야 되지. 그럼 그 A, A를 이렇게 뜯어줄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받는 과일이 삐삐. 근데 이거는 구분돼야 안 돼. 사실 위에 거랑. 같은 거지. 그지? 얘가 같은 과일 2개, 다른 과일 하나. 그 다른 과일 하나랑 같은 거 받는 거니까 이건 사실 똑같은 거니까 빼고 얘들이 뭐? BC인 거. 이렇게 3개, 1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2번째. 두 가지 받는 거는요. AA, BB도 가능하고 AB 좀 이상하다. AB, CC도 가능하고 뭐야 내가 헷갈려. 다시. 얘네가 같은 걸 받을 때 AA, 얘네가 다른 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다. 헷갈린다. 그 다음에 얘네가 같은 과일 받을 때 얘네도 같은 과일 받는 건 빼고 얘네들이 같은 과일을 받았을 때 얘네가 다른 과일 받는 것까지. 근데 이거는 내가 아직 A, B도 구분을 안 할 거거든. 그럼 이것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게 다죠. 이게 다죠. 됐죠? 그걸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고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전체 A, B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마지막에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빼고, 알았죠? 빼고 일단 과일들 고르는 방법 뭐 할까? 얘가 사과야, 배야, 귤이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배와 귤인가 보다. 맞지? 만약에 사과를 골랐다 치면 그럼 그 배, 귤이 배, 귤인지 귤, 배인지 2개 나눠줘야 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네가 배인지 귤인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3개 다 다른 과일입니다. 방법의 수는 그냥 1로 갈게요. 어차피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하나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 A가 사과인지 배인지 귤인지만 골라주면 끝나겠네. 끝.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얘네들은. 얘가 받는 게 사과 2개인지 배인지 귤인지 3가지. 그럼 남아있는 얘는 배인지 귤인지 쪼개주거나 하는 식으로 가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얘 틀렸다.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 B, C. 뭐야? 얘가 고르는 게 사과인지 배인지 귤인지. 그럼 남아있는 거는 배, 귤 자동이니까 1. 맞죠? 그러면서 곱하기 2를 해서 답을 내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6 더하기 6 더하기 3. 답지 펴봐. 48입니다. 답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내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이거. 사실 얘네는 곱하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미 여기서 사과, 배랑 배, 사과 이미 신경 쓴 거야. 곱하기 2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6이지. 얘는 제외하고 얘는 따로 6 한 번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2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다? 42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씨! 뭐가 또 틀렸어? 너 되게 좋아한다. 네. 3 곱하기 1이 맞냐고요?
여기서 사과와 배와 귤을 고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사과를 고르다 치자. 그럼 얘는 배 하나 귤 하나니까 구분돼야 안 돼. 안 하잖아. 1이잖아. 뭐가 잘못했지? 어? A, B. 오, 그거 하나 빠뜨렸구나. 오, 좋아요. 얘네도 다른 거, 얘네도 다른 거. 근데 하나가 중복되겠지, 당연히. 오, 좋아요. 그런 거 하나 빠뜨렸다, 그치? 그럼 일단 A는 사과든 배든 귤이든 하나만 고르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과를 치자. 그럼 배 하나, 귤 하나니까 둘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는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곱하기 2. 잠깐만, 왜 1이지? 3 아니야, 3? 사과와 배와 귤을 셋 중에 하나는 고르자. 같이 받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2. 그거는 빼줘야 되겠죠. 왜? 이미 배, 귤, 배 골랐으니까. 자리 바꿔봤으니까. 그럼 다시 48이 되는데? 틀렸잖아. 아까 틀렸다며, 48. 뭐가 잘못했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답이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A, B, A, B? 어떤 거? 아,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빨간색 어디 갔어? 이거는 뭐 하면 돼? 두 가지 과일만 골라주면 되죠. 맞죠? 그러면은 3 따로. 그럼 51이냐? 답은? 맞냐? 고마워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내가 이거 자세하게 막 얘기 안 하고 대충 풀고 있냐면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사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뭐냐면 결국 과일들을 먼저 고른 다음에 나눠줘도 되지 않냐? 이게 너무 지금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이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 과일들을 골라봐요. 고르는 방법 자체가 뭐야? 일단 4개를 골라줘야 되니까, 맞죠? AA, BB 꼴로 고를 수도 있고 AA, BC 꼴로 고를 수도 있지. 사실은 이게 다 아니냐? 또 있나? 더 이상 없죠?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건 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과일 선택하는 방법. 얘는 뭐야? 3가지. 과일 선택하는 방법. 2개 고르는 과일 3가지. BC는 자동으로 배규. 됐음? 이제 이거를 애들한테 나눠주면 돼. 알았나요? 알았나요? 여보세요? 알았나요? 알았냐고. 자, 나누는 방법 생각해보자. 얘네들을 일단 나눠주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일단 크게 보면은 2개 나눠줄 수도 있고 3개, 1개 나눠줄 수도 있죠. 맞죠? 학생들이 받는 개수 자체가 2개, 3개. 맞지? 2개 나눠주는 방법은 뭐 있어? 이렇게 각각 나눠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 말고 있어, 없어? 더 이상 없죠? 2개 나눠주는 방법은. 맞니? 맞니? 여보세요, 맞니?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 그게 서로 다른 학생들이니까 어때? 둘이 자리 바꿀 수는 있겠지.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또는 이렇게 나눠준다면 과일만 고르면 사실 하나씩 받아가는 거니까 방법의 수 몇 가지? 오직 1가지겠죠. 됐나요? 또는 예. 3개, 1개. 그럼 가져가는 애가 3개 가져가는 애가 어떻게 가져갈 수도 있어?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 맞지? 또 3개 가져가는 애가 이거는 의미 없고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하나,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됐나요? 두 가지 경우 있습니다.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나? 그리고 사람들 수 정하자. 이게 그래서 세 개 가져가는 게 지훈이야, 태욱이야. 구분해야지. 맞음? 끝.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개 나눠주는 방법이 요렇게 나눠줄 수 있지. 맞나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태우가 맞니?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가져갈 수 있지. 한 명만 기준으로 생각해봐. A 가져갈 수 있지. AB 가져갈 수 있지. AC 가져갈 수 있지. 말고 있어, 없어? BC 가져가는 건요. 그거는 반대로 어차피 생각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 아니다. 한 명을 기준으로 생각할까? 이거 가져가는 거, 이거 가져가는 거, 이거 가져가는 거, 이거 가져가는 거. 네 가지 있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자동으로 가져가니까 끝났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개, 한 개 가져가는 거는 세 개 가져가는 애가 나 다른 거 종류별로 다 가져가야지. 하나 있지. 그쵸? 그리고 또 같은 걸 이렇게 가져가면서 하나, 둘 또 있지. 그럼 총 몇 가지야? 세 가지가 있네. 근데 A, B 서로 누가 세 개 가져갈래? 두 가지 있겠네. 됐나요? 끝났어요. 근데 이거 좀 개수를 잘못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아닌가? 일단 다 더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7이야? 얘는 3 곱하기 얘 뭐 얼마야? 10이야? 그래서 51 나오네. 이게 그나마 좀 더 심플하지 않을까 싶다 나는. 됐음? 예. 그래서 경우의 수를 풀다 보면 어때? 모범 답안이 오직 하나만 나오는 문제 생각보다 적습니다. 알았죠? 무조건 이렇게 풀면 됨이라는 형태의 문제가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하기에 따라 풀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모범 답안인 것 같기는 한데 뭐 너희들이 잘 고민을 해봐요. 알았죠? 알았죠? 예, 가자.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사실은 지금 괜히 중복되는 건 몇 개를 해놓고 나중에 곱하기 2를 일부만 곱하기 하고 나중에 곱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헷갈릴 수 있거든. 아싸리 처음부터 다 나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그냥 나중에 곱하기 2 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계산해버리자. 어떻게? 3개, 1개. 근데 그거는 1개, 3개랑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라서 3개, 1개 이거는 A, B 자리 바꾸는 걸 신경 쓰지 말자. 근데 2개 가져가는 거는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한 번에 계산해버리자. 이런 풀이도 있기는 해요. 그럼 3개 가져가는 게 일단 얘 골라주는 방법은 3가지죠. 사과, 배, 귤. 맞지? 그럼 얘를 고정을 시켜놔. 그럼 나머지 얘네들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남았어? A 1개, B 2개, C 2개 남았지. 그치? 그래서 가져가는 방법을 다 고민해보면 A를 가져갈 때와 안 가져갈 때를 나눌 수 있음. A를 가져간다 치면은 남는 게 BB, CC. 됐죠? 됐죠? 그 다음에 A를 안 가져갈래 중에서 BC 가져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를 안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때? BBC가 있고, BCC가 있지. 말고 있어, 없어? 더 이상 없죠? 끝났어요. 그럼 뭐야? 3, 5, 15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얘네들을 먼저 골라줄까요? 오케이? A. 그럼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게 BC. 됐음? 그럼 이거 A 고르는 방법만 생각해주면 되겠지? 3. 는 3. 이거 볼까? 자리 바꾸는 거 해야 된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AA, BB 가져갈 수 있죠.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결국 아까 방금 그 표랑 똑같아질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어쨌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알았죠? 예, 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31번. 왜 안 넘어가요? 잠깐만요. 왜 안 끝나, 이거? 31번. 자,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을 할 겁니다. 이웃하는 사다리꼴에는 반드시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줄 거고요. 맨 위의 사다리꼴과 맨 아래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건데 지금 이 뭐 색깔이 있나 보다. 어쨌든 5개의 사다리꼴에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뭐가 있어요? 제한 조건이 한 2가지 정도 있나? 하나는 인접하는 영역에 서로 다른 색깔 칠하기. 근데 이거는 원래 하던 대로니까 뭐야? 원래 방법은 뭐겠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문제는 뭐다? 제한 조건이 처음과 끝에 반드시 서로 다른 색을 칠하세요 라고 만들어져 있네. 그치? 그럼 그거부터 정하자.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A. 칠했다 치자. 그 다음에 여기에 먼저 칠할까요? 2. B를 칠했다고 칠게요. 알았죠? 그럼 이제 너희들은 요 가운데 녀석만 따로 고민을 해주면 돼. 그때 너네가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에 몇 개 있어? BC에서 2가지 있지.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AC에서 2가지가 있지. 그럼 너희들은 구분을 하면 되겠네. 서로 똑같은 색깔 CC를 칠했을 때 얘는 2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다른 색깔 BC든 AC든 AB든 서로 다른 색깔 칠했을 때 얘는 몇 가지? 오직 1가지만 되겠지. 그 2가지로 경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뭔 말 알? 알았음? 그래서 2가지로 합니다. 여기와 여기에 서로 똑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케이스 1. 어떻게? C와 C.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여기에 3가지로 하는 3가지 색 중 하나를 칠했고 여기 2가지 색 중 하나를 칠했으니까 서로 다른 색깔은 오직 1가지 있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몇 개? B와 A 2가지 중 하나 칠하면 됩니다. 케이스 1 끝. 두 번째로는요. 밑에다 다시 쓸게요. A, B 해서 3가지 2가지 쓴 다음에 서로 다른 색깔 칠할 거야. 서로 다른 색깔 칠할 거야.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뭐? 일단 2가지였지. 그치? 여기 칠할 수도 있는 거 얘랑 같이 생각해보면 뭐야? 2가지가 있었지. 근데 그 중에서 아까 1가지는 여기서 제외해야 되지. 위로 빼버렸으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은 거는 뭐다? 가운데 칠하는 거. 서로 다른 색깔 칠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반드시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남는 거 1가지. 끝. 더하면 되겠네. 얘 얼마야? 12. 얘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3. 2, 9, 18가지. 그래서 답은 몇 가지? 30가지. 됐냐? 답 맞냐? 수훈이 바로 내가 풀이 하자마자 바로 답 확인부터 하는 참된 자세. 못 믿는 거지, 저거 지금. 아무튼 됐니? 됐니? 네. 우리가 화에서 토까지 시간이 많네요. 자, 오늘 순열 조합 다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신난다, 그죠? 자, 순열 문제풀이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희들이 지금 내가 골라주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순열에서 너무 기초적인 유형들을 일단은 제외하는 걸로 생각하고 낼게요. 지금 써주는 문제들 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50번 풀고 계세요. 순열 5개. 조합이 아마 7개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기. 갑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어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뭐예요? 나열해서 4엽에서 만들기지. 기억나? 우리 방학 때 한번 했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나열해서 n의 배수 만들기.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첫 번째, 나열해서 2의 배수를 만들고 싶다. 이거는 사실 홀수 짝수 때 이미 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열해서 3의 배수 만들기. 나열해서 4의 배수 만들기. 이거죠. 나열해서 또 뭐 있냐? 5의 배수 만들기. 너무 쉽죠? 나열해서 9의 배수 만들기. 외우세요. 알았죠? 나열해서 2의 배수를 만들고 싶다. 뭐 하면 된다? 1의 자리가 짝수면 된다. 이거는 알고 있죠? 자, 3의 배수와 9의 배수는 비슷합니다. 각 자리 숫자의 총 합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는 3의 배수, 9의 배수는 9의 배수. 너희들이 알고 있는 9의 배수들 18, 18 더하면 9, 39, 27, 27 더하면 9, 9의 배수, 36 더해주면 9, 99, 80에 81 더해도 9, 89, 72, 72, 72 더해도 9. 알았죠? 예를 들어서 972 같은 것도 3개 더해주면 18, 9의 배수니까 맞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5의 배수 쉽죠? 1의 자릿수가 뭐면 돼요? 0 또는 5면 됩니다. 맞죠?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4의 배수 뭐 하라 그랬어?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봅니다. 그때 몇 개를 보세요? 뒤에 2개를 하나의 수처럼 보세요. 이 수가 뭐다? 4의 배수를 이루고 있으면 된다. 아까 했던 얘기죠? 예를 들어서 512 같은 거. 마지막 2개가 12, 4의 배수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6? 그냥 6? 6의 배수? 6의 배수는 1의 자리가 짝수면서 각 자리 숫자의 총합이 3의 배수면 되겠지. 2개 동시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물론 그럼 선생님 7의 배수는요?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사라진 지 한참 됐어요. 규칙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건 이거고 이걸로 짜집어서 만들 수 있는 건 방금 형네가 얘기한 6의 배수 같은 거는 짜집어서 만들 수 있겠지. 알았음? 알았음? 자, 그래서 4의 배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뭐야? 마지막 2자리만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들 뭐 있어? 0, 4. 뭐야? 어디에 0을 쓰고 있냐? 0, 4. 그 다음에 또 1의 자리는 더 이상 없으니까 2자리 1, 2. 그 다음에는 2빵. 그 다음에는 2, 4. 그 다음에는 3, 2. 그 다음에는 4빵. 그 다음에는 4, 4는 안 되니까 땡. 끝. 됐죠? 잠깐만요. 4빵이었지. 왜 근데 난 5자리라고 생각한 거지? 3자리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각각 뭐 해주면 되겠네? 여기 들어가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때 0을 사용한 녀석들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뒤에 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근데 0을 사용하지 않은 얘네들은 어때? 각각 2가지. 다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그래서 답은 15. 맞은 사람 손? 왜 틀렸어? 왜 틀렸어? 무시할게요. 자, 됐나요? 됐나요? 자, 54번 갑니다. 일단 누구랑 얘기하나요?
자, 거기 들어봐요. 자,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너희들은 뭐다? 우리 집합 명제 할 때부터 계속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을 딱 배운 녀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 안 나옵니다. 다 조금씩 생각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고등수학이니까.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예시를 한번 보자. 어때? 나열한 걸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A1, 2, 3, 4, 5라고 부른 다음에 이웃하는 두 개 곱해서 각각 이렇게 불러요. 맞죠? 그때 예를 들어서 2, 1, 5, 3, 4로 나열하면은 곱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녀석 요거들이 곱한 거지. 15. 맞죠? 그렇게 되시오. 와, 이런 문제 처음 보는 것 같다. 근데 뭐야? 이웃하는 수들의 곱이 가장 큰 게 20. 뭐야? 5가 반드시 뭐 하세요? 이웃 시키세요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 순열 중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뭐하라 그랬어? 1, 2, 3, 4, 5 나열할 때 4와 5는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그러면 몇 개처럼 보여? 4개처럼 보인다, 그치? 4패. 그리고 나서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는 있지. 얼마? 2패. 답은 48. 됐니? 어때요? 정말 쉽죠? 맞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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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알았죠? 됐죠? 가자, 60번. 6개의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3명의 학생이 동시에 의자에 앉을 건데 어느 두 사람도, 그냥 누구도 이웃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배운 데서부터 생각합시다. 뭐예요? 이웃하지 마세요. 원래 대부분의 문제는 어때?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4명이 있고 여자가 2명이 있을 때 여자들을 이웃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 남자들만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여자들을 집어넣으면 된다. 맞지? 이런 문제지. 맞나요? 그럼 돼. 지금은 남자들이 있다, 여자들이 있다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을 3명만 앉힐 뿐입니다. 그럼 앉은 뒤에 생각을 해봐. 얘네들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들이고 얘네들이 상관없는 거니까 빈 의자 3개를 먼저 깔아두라 그랬죠.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1입니다. 서로 똑같은 의자거든요.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빈 의자들 사이사이에 의자를 들고 들어가서 앉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이 공간들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뭐 해주시면 돼요? 4자리 중 3자리를 순서 있게 뽑죠. 왜? 처음 뽑힌 곳에 태욱이, 두 번째에 승훈이, 세 번째에 성훈이. 근데 첫 번째 태욱이, 두 번째 승훈이, 세 번째 성훈이. 똑같은 자리를 뽑았지만 뽑는 순서에 따라 앉는 순서가 다르네. 다른 경우지. 그래서 순서 있게. 그다음 뭐예요? 답 4번. 이 문제 정말 중요하고 기억하라 그랬죠. 60번, 61번, 61번 3개가 연속으로 쪼르륵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다음 74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딸 5명을 일렬로 앉힐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자에. 근데 이번에는 뭐 해주세요? 반드시 아빠랑 엄마는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아주세요 라고 하네. 아까처럼 이웃하세요나 이웃하지 마세요 같은 제한 조건들은 푸는 방법이 이렇게 푸세요가 정해져 있었다. 근데 그 외 나머지 제한 조건들은 먼저 고민을 하라 그랬지. 그럼 제한 조건이 있는 게 누구야? 할아버지야, 아빠야, 엄마야, 아들이야, 딸이야? 아빠, 엄마지. 맞죠? 엄마, 아빠들한테 제한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뭐예요? 엄마, 아빠를 먼저 앉힙시다. 엄마, 아빠가 앉아야 되는 홀수 자리 몇 개? 3개. 3개의 홀수 자리들 중에 2개를 뽑아서 엄마, 아빠 앉혀주세요. 순서 있게 뽑아야 엄마, 아빠 순서를 앉는 거다. 그치? 그럼 엄빠를 여기 앉혔다 치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나머지 3명은
3팩으로 돌려버리면 되겠지. 뜻은 답은 36. 성이 맞았어? 성이 맞았어? 성이 맞았어? 아, 답은 맞았어? 어떻게 했어요? 너희 풀이를 얘기해봐요. 아, 이런 질문 좋습니다. 물론 내가 물어본 거지만 내 풀이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답은 맞았는데 이 풀이 맞는 풀인가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틀렸더라도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왜 이렇게 풀면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것도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풀이가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풀지 않은 또 다른 풀이로 갔는데 맞았을 수도 있고, 그 풀이가 틀렸는데 운이 좋아서 맞춘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다음번에 숫자 바꾸면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랑 풀이가 비슷한데 실수를 해서 아, 이래서 계산이 틀렸구나를 알면, 답이 잘못 나왔네라고 한 걸 알면 다행인데, 좀 내가 푼 풀이와 다른 풀인데 이거 하나 잘못한 것 뿐이라서 틀렸다면 그 풀이를 버릴 건 아니죠. 알았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질문들 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알았죠? 알았죠? 자, 갑니다. 자네는 어떻게 푸는 거야, 그래서? 네. 아, 승질하고. 네! 엄마, 아빠? 네! 네? 네. 네. 그럼 엄마한테 자리 배려시켜준 거지?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 3,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 2, 이렇게? 잘했어요. 똑같아요. 같은 풀입니다. 됐죠? 됐죠? 80번 가자. 13579,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부르지?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유형을 13579를 3번씩 사면서 만든 5자리 숫자를 작은 것부터 1로 배열합니다. 이때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75,319는 몇 번째 순위? 또는 63번째 수는 어떤 순위? 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의 물음이 가능하다. 그쵸?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요. 뭐 제일 작은 것부터 나열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자. 뭐 나와? 4팩 24가지. 자, 75,319를 찾으라고 해도 아직 한참 남았죠. 앞에 거 다 세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62번째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다고 해도 아직 62까지 가는데 한참 남았지. 한 번 더 계산합니다. 2로 시작하는 수들 하면서. 됐죠? 물론 지금은 75319니까 좀 더 갈게요. 2가 아니라 3이다. 그지? 5로 시작하는 수 뭐예요? 4팩까지 24가지. 여기까지 몇 개 쓰였어? 72개 쓰였습니다. 맞죠? 만약에 74번째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7로 시작하는 거 4팩 해보면은 24가지 더해주면은 훨씬 넘어가 버리니까 74를 넘어가 버리니까 아, 이 안에 있겠네 하면서 세부적으로 다시 7일로 시작하는 거, 73으로 시작하는 거, 75로 시작하는 거 쪼개겠지. 맞죠? 그리고 지금처럼 물어보는 수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조건 내가 찾고자 하는 7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쪼개요. 갑시다. 몇 개? 3팩개, 6개. 여기도 몇 개? 3팩개, 6개. 그 다음에 뭐예요? 75319니까 751로 시작하는 거 2개. 753으로 시작하는 거 19. 이게 753으로 시작하는 거 중에 제일 앞에 거겠지. 그럼 여기까지 세워주면 되겠네. 몇 개야? 14, 86.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몇 번째? 87번째가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되었음? 네. 끝.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조합 쪽 문제 몇 개 풀어보고요. 프린트 나눠주고 거기 있는 거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들 갈 거냐면 조합 쪽 문제 갑니다. 한 7개 될 거예요. 조합의 유형이 많아서 순열이랑 섞은 유형도 있고. 자, 30분부터 130번부터 풀고 계세요.
8개 되겠다. 몇 개야? 6개? 왜 6개밖에 안 되지? 하나 빠졌는데? 뭐 이렇게 푸세요. 내가 하나 빠뜨렸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7개 갑시다. 보자. 몇 시냐? 어우, 시간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갑시다. 1130번. 집합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합니다.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풀이 방법이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순열조합은요, 무조건 풀이 방법이 2개 이상 존재해요. 거의 대부분. 알았죠?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할 거야. 일단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2개를 선택했는데 서로 다른 집합을 골라보세요. 그럼 뭐 하면 돼? 풀이 방법은 오직 일단 2가지가 떠오른다 그랬죠, 내가. 첫 번째, 뭐 한다? 자유롭게 2개를 선택을 먼저 합니다. 뭐 한 거야? 첫 번째 집합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뭐 하면 돼? 두 번째 집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곱하기로. 자, 두 번째 집합 어떻게 선택할까요? 역시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서로 똑같은 거 하나 있지. 1 빼면 되겠네요. 오케이? 끝. 그래서 90이 나옵니다. 오, 근데요, 선생님, 틀렸는데요? 당연히 틀렸죠. 왜? 잘 봐. 여기에서 OCA, 예를 들어서 1, 2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2, 3을 고를 수 있었지. 근데 여기에서 2, 3을 고르고 여기서 1을 고를 수도 있지. 2팩으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답은 45예요. 자, 여기서 너네가 보통 잘 생각 못하는 게 이 풀이에서는 이 2팩으로 나누는 걸 생각을 잘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경우의 수 파트는 순열조합도 마찬가지에 항상 중복되는 것들이 없도록 개수를 세워줍니다. 알았죠? 자,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 OCA로 갑니다. 이 OCA는요, 아까 OCA랑 의미가 달라요. 얘는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을 하나 선택하자라는 의미였다면 이 OCA는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보자. 그래서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다시 한번 뭘 고른 거라고?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본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곱하기가 아니라 이 10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뽑지 뭐. 끝. 그래서 45가 나옵니다. 이게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나는 일단 밑에 걸 모범 답안으로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군. 알았음? 밑에 거로 푼 사람 손. 위에 거로 푼 사람 손. 틀려쓰는 사람 손. 틀린 사람 손. 그렇죠. 손. 자네는 맞추긴 했어? 어떻게 풀었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아예 달라? 그러면 비슷한 게, 자, 넘어갈게요. 자, 에이씨, 왜 안 넘어가 또? 4번 가자. 자, 44번. 1부터 30까지의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합니다.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어주세요. 자, 이거 아까 했던 얘기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뭐야? 선택해서 n의 배수.
선택해서가 아니라 더해서 3의 배수. n의 배수라고 할까? 이 녀석은요, 너희들이 더해서 짝수, 더해서 홀수 만드는 문제 한번 생각해봐. 더해서 짝수가 된다. 어떻게? 홀수가 짝수에 있도록 더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맞죠?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뭐예요? 홀수를 홀수에 더하면 됩니다. 맞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더하고자 하는 대상을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 아까 홀수 짝수 생각해봐. 더해서 홀수, 더해서 짝수는 결국 더하고자 하는 대상이 홀수 짝수가 있다고 쳤을 때 홀수가 홀수계, 홀수가 짝수계 이렇게 나눴지. 더하고자 하는 대상을 뭐로 분류했어? 홀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다? 더하고자 하는 대상을 n의 배수, n의 배수 플러스 1, n의 배수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 n으로 나눈 나머지가 2, 점점점점 이런 걸로 분류를 해서 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고 싶다면 더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을 너희들은 먼저 뭐 해야 됩니다. 3k꼴과 3k-1꼴과 3k-2꼴로 분류합니다. 3k라는 거는 3의 배수를 말하고요. 3k-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걸 말하고요. 얘는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걸 말합니다. 각각 몇 개씩 있어요? k에 넣을 수 있는 수가 일단 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k에 들어갈 수 있는 수도 홀수. 1, 3, 5, 7, 9까지 넣을 수 있겠지. 맞죠? 1, 3, 5, 7, 9 몇 개? 5개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홀수를 만들고 싶은데 1을 빼서 홀수가 되고 싶으면 앞에는 원래 짝수였겠죠. 넣을 수 있는 수가 2, 4, 6, 8, 10까지 넣을 수 있네요. 5개가 됩니다. 여기는요, 짝수를 빼서 홀수를 만들고 싶으면 k에는 홀수가 들어갑니다. 5개가 되겠죠. 그렇게 총 15개의 홀수들을 5개, 5개, 5개로 분류한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2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고 싶으면 3의 배수 2개 더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3k-1꼴과 3k-2꼴을 하나씩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풀이는 뭐다? 저렇게 분류한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 파란색은 뭐다?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렇게 25개가 나오고 여기서 10개가 나옵니다. 그 둘을 뭐 해주세요? 더해주시면 답이에요. 35. 되었냐? 요렇게 푸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더해서 n의 배수가 되고 싶으면 더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을 n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n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점점점, n-1인 거까지 다 분류해요. 거기 안에서 어떤 것들을 더할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예. 맞아. 왜 이거 하나하나인지는 알겠어? 이들이 더해보면 얘네들은 3으로 묶이고 얘네들 더해줘야 3으로 묶이는 수가 만들어진 거야. 알았지? 자, 56번 갑니다. 됐어요? 송인의 반 운동부원은 모두 10명인데 그 중에 6명은 육상부고요. 4명은 수영부입니다. 이 중에서 운동부를 대표하는 3명을 뽑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육상부든 수영부든 상관없이 뭐예요? 3명, 10시 3이면 돼요. 맞죠? 전체는 10시 3인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부터 가보자. 자, 육상부에서 1명을 반드시 뽑고 아니네. 육상부에서 2명을 반드시 뽑고 수영부에서 1명을 뽑아보세요. 뭐예요? 육상부 중에서 2명 뽑기, 수영부 중에서 1명 뽑기. 계산하면 끝나죠? 답은 생략할게요. 자, 두 번째 Q 가보자. Q는 뭐예요? 적어도 1명. 적어도가 등장했네. 그럼 뭐 하라 그랬어? 전체에서 빼기로 했죠. 그래서 전체 경우 10시에 3에서 뺍니다. 뭐? only 육상부. 뭐야? 6명 중 3명 뽑는 거.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1명, 2명, 3명을 뽑은 거. 수영부에서. 다 계산한 거죠. 적어도니까 6건으로 푼 겁니다. 세 번째 다. 육상부원인 송이는 반드시 포함을 하도록 뽑으세요. 자, 육상부를 몇명 뽑고 수영부를 몇명 뽑는지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10명 중에 뽑기예요. 근데 송이는 반드시 뽑아주세요란 말은 뭐야? 1명은 반드시 뽑아놨으니 남아있는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2명만 뽑아주시면 끝나겠죠? 끝. 계산하면 답
그 다음에 68번. 자, 7명의 학생이 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갑니다. 청소도우미 2명, 빨래도우미 2명, 식사도우미 3명. 자,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7C에 2, 5C에 2, 3C에 3 하면 끝나기는 한데, 자,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 한다? 일단, 2명, 3명으로 역할 나눌, 조만 먼저 나눌까? 뭐 합니다? 분할을 먼저 해주세요. 2명, 3명. 어떻게 풀라 그랬었지? 7C에 2, 5C에 2, 3C에 3. 기억나? 2명, 인원 똑같은 게 2개의 조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지. 2명이라서 2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명인 조. 인원이 똑같은 조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누죠. 맞죠? 맞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역할 분배 3팩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음? 역할 분배. 아니지. 3팩을 하면 안 되지. 미안해요. 거기서 곱하기 뭐 합니다? 2팩을 합니다. 뭐예요? 얘네들한테는 뭐 해줘야 돼? 역할 분배를 해줘야지. 알았죠? 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그냥 결국 7CA, 5CA, 3CA 3. 청소도우미 2명 뽑는 7CA 하고요. 빨래도우미 2명 하는 5CA 하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거 어차피 약분되니까. 계산은 똑같은데 의미상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파트로 뭐 설명을 하자 그랬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으로는 뭐예요? 역할 분배하는 거랑 인원 나누는 분할이랑 따로따로 배웁니다. 분할 및 분배라고 불러요. 이 유형을. 그래서 일부러 나도 분할과 분배를 따로따로 생각해 준 거예요. 여기서 노란 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간색 부분. 분할을 잘 기억하세요. 뭐? 2팩으로 나누는 거. 저거 많이들 빠뜨립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네. 이유? 아니요? 그냥 이거가 만약에 서술에 푼다 치자. 서술형의 분할과 분배는 사실 잘 안 되긴 합니다. 일단 나왔다 치자. 그러면 뭐예요? 먼저 7명 학생을 2명, 3명으로 분류해주면 이거 임으로. 맞죠? 그러고 나서 2명의 조를 청소 도우미와 식사 도우미로 분배를 해주면 2팩이다. 곱하면 된다. 끝. 분할 공식은 우리가 배운 거니까 그냥 쓰면 돼요. 왜 2팩으로 나누는지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되고. 알았죠? 그다음 90번. 시간 오버됐는데. 자, 90번 빠르게 갈게요. 키가 서로 다른. 자, 이거 뭐예요? 키 순서로 반드시 뭐 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 보다 오른쪽 왼쪽. 자, 뭐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의 풀이는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은 그냥 조합으로 가시면 돼요. 뭐? 순서를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음. 알았죠? 또는 마지막에 나누기. 자, 어떤 문제? 아까 앞에 있었던 문제 한번 생각해봐. 바로 앞에 거 말고. 아까 뭐 있었어? 답 45 나오는 거 기억나? 기억나? 어때? 아까 무슨 문제였지? 45 나오는 게? 45 나온 게 무슨 문제였지? 답 45 나왔던 거? 내가 풀이 두 가지 있다 그럼 30번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처음에 1, 2 뽑은 부분집합이랑 두 번째 2, 3 뽑은 부분집합이랑 처음에 2, 3 뽑은 부분집합이랑 두 번째 1, 2 뽑은 부분집합이랑 서로 순서가 원래는 있지. 근데 그 녀석 순서를 없애야 되죠. 순서를 없애기 위한 게 바로 뭐예요?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누기. 뭐다? 나열하는 순서를 없애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은요. 둘 중 뭘까요? 밑에 게 쓰입니다. 간다. 키가 서로 다른 A반 3명을 내가 A1, A2, A3라 부를게요. B도 B1, B2, B3라 부를게요. 그때 키가 가장 큰 A반 학생을 내가 A1이라고 해봅시다. 키가 가장 작은 B반 학생을 B3라고 불러볼게요. A1과 B3는 뭐예요? 순서가 고정됐다라는 어쨌든 뭐야? 제한 조건이 있죠. 맞죠? 맞죠? 근데 제한 조건 중에서 뭐야?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것들은 뭐 해주세요? 걔네들 자리 바꾸는 걸 나눠버리면 끝납니다. 끝. 답 몇 번? 얼마? 6팩에서 둘이 자리 바꾸는 2팩으로 나눠버리시면 돼요.
그럼 답 나와요. 얼마? 60. 어? 아, 720이구나. 360. 됐냐? 자, 다시 한번. 뭐 한다? 제한 조건으로 의미를 두지 말고 배열하는 순서,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를 나눠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쫙 나열했다 쳤을 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겠지. 또 뭐 있어? 나열하다 보면 뭐 A2, A3, A1, B3, B2 있을 거고 하나 빠졌다. B1. 또 뭐 예를 들어서 A2, A3, B3, A1, B2, B1 이렇게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다른 것들은 내가 다 고정시켜 놨어. 얘네 둘이 그리고 얘네 둘이 누가 누구보다 왼쪽? T가 가장 큰 A반 학생 A1이 B3보다 반드시 왼쪽에 위치하라 그랬어. 그럼 A1이 더 오른쪽에 가 있는 얘 없애야 되고 얘네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것 중에 얘 없애야 되고 하잖아. 나머지 사람들 똑같은 것들을 두 쌍으로 다 묶다 보면 밑에 게 다 사라질 거예요. 개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뭐다? 둘이 자리 바꾸는 것만큼. 그럼 만약에 3명이 순서가 고정이다. 3팩으로 나누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풀이가 뭐다? 6팩 나누기 2팩이 될 겁니다. 왜 2팩으로 나누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순서가 고정된 두 사람 나열하는 방법만큼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음? 그래서 뽑을 때 아싸리 다 뽑는 거라면 그냥 조합으로 뽑아버리면 된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나열해놓고 일부만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런 건 뭐다? 걔네 둘이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정말 많이 쓰니까 이 풀이 잘 기억해두세요. 자,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라서 1206번과 1220번 아마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숙제로 같이 남길까요? 1220번은 1206번 하나는 하고 안 되겠다. 자, 하나 1206번 빨리 할게요. 볼록앵각형이라고 하는 저 이름에서 볼록앵각형은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앵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근데 볼록이라고 부르냐면 이건 몇 각형이야? 사각형이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이 아니지. 그냥 이런 거는 안으로 쏙 들어갔다 해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걸 앵각형이라 부를 거야 라고 한 의미로 볼록앵각형이에요. 바깥으로 볼록볼록하게만 쏙 들어간 거 없이. 알았지? 그때 대각선의 개수는 뭐예요? 결국 점 두 개 골라주기만 하면 대각선 완성하죠. 그래서 n개 중에서 두 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는 해야 돼요? 변들은 다 제외해야 되지. N각형의 변 몇 개 있어요? n개요. 그게 뭐다? 35다라고 풀면은 n 나올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공식으로 외울래? 아니요. 공식으로 외우지는 마세요. 너무 쉬워요. 다시 한번 n개의 꼭지점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할 때마다 선분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는 대각선도 있고 변도 있을 거라서 변의 개수만큼 제외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써놓는 문제 이거까지 같이 풀어보세요. 206번에다가 추가 문제라고 해서 포스트잇 붙여놔. 볼록 20각형의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는 자, 이거까지 같이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